진도항이 육지에서 제주를 연결하는 가장 빠른 항구로 정착하면서 이용객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후부지 준공 지연으로 물류항 성장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은 태풍 카눈으로 심각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남 해상의 고수온 현상이 일부 해소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장과 신안군수는 통합은 미래를 준비하려는 것이다의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군 통합의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세월호의 슬픔을 간직한 진도항이 육지에서 제주를 연결하는 가장 빠른 항구로 정착하면서 이용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도항 배후부지 준공이 지연되면서 서남권 물류항으로 성장하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광화 기자입니다. 최근 개장한 진도항 여객선 터미널. 진도에서 제주를 연결하는 쾌속선에 관광객들이 줄지어 승선하고 있습니다. 진도항은 국내 여객선 항로 7곳 가운데 제주를 최단 시간 잇는다는 게 가장 큰 강점. 3,500톤급 쾌속선은 취항 1년 만에 여객 24만 명, 차량 4만 7천 대로 제주 항로 수송 수요의 15%를 차지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가장 빠르게 제주를 방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 추세로 간다면 이 진도항은 서남의 관광에 큰 축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객 수송항으로 진도항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최근 제주 애월 항로 개설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 항로가 개설되면 1만 톤급 여객선이 취항할 예정입니다. 진도군은 여객선 취항에 맞춰 안전에 필요한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 항구를 준설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서남권 물류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최대 10만 톤급 화물선이 접안해야 하는데 현재 진도항의 수심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지난해 준공됐어야 할 배후부지는 오폐수 처리 시설 용량 부족으로 1년 더 지연될 전망입니다. 진도읍에서 서망항을 잇는 4차선 도로 공사도 늦어지는 등 악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도군은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진도항과 배후부지 공사를 마치고 분양 등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쯤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배후부지 분양 계획이랑 이런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슬픔을 간직한 빨간 등대, 희망을 상징하는 진도계 백구 조형물이 반겨주는 진도항은 그러나 민선 8기 진도군의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전남 지역은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에서는 강한 바람으로 5개 시군 219헥타르에서 벼 쓰러짐과 배 낙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태풍이 지나간 뒤 오늘 전남 지역 낮 최고 기온은 다시 올라 29도에서 31도 안팎을 기록했으며 주말까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지나가면서 전남 해상의 고수온 현상이 일부 해소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오늘 기준 신안 앞바다가 24도, 목포와 완도가 25도 등 전남 서남해안 수온이 24에서 26도 사이를 기록하며 최대 3도가량 떨어졌습니다. 수산과학원은 하지만 고수온 현상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며 수온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이전 주변 지역 지원 대책 등이 반영되지 않아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전 주변 지역 지원 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적 지원 사업과 이전 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실시 면제 등입니다. 전라남도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공동으로 국방부,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목포와 신안, 신안과 목포의 통합은 미래를 준비하려는 것이다에 양 시장 군수가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신안 군민의 요구를 통합 전에 수용해 진정성을 확보하는 게 통합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목포시장과 신안군수가 통합의 필요성과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로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양 시장 군수는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미래 세대들에게 비전을 주고
희망을 주는 이 땅으로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저의 시장으로서의 그런 입장입니다. 5차와 6차 통합 시도에서 반대 여론이 앞섰던 신안군도 통합 찬성 여론이 다소 높아지고 있다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들어서 지금 우리 박홍률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민간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서 옛날보다는 여건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통합 시기와 관련해서는 다음 지방선거를 목표로 하는데 이견이 없었지만 본격적인 논의 시기에는 미묘한 입장 차이가 전달됐습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 끝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군수님하고 같이 금년 연말까지 모든 게 좀 절차라든가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면 좋겠다. 신안군 공영버스의 목포역 연장 운행과 신안군 농수산물 확대 공급, 화장장 문제, 목포시민 신안군 여객선 요금 지원 등도 박 시장이 대폭 수용할 뜻을 비쳤습니다.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 사례에서도 이 같은 준비는 매우 중요했다며 목포시의 전폭적인 양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농정국을 설치하는데 농정국장은 6년 이상 청원군 출신이 하라. 이런 부분은 아주 어떻게 보면 꼭 이런 내용을 담아야 될까 싶을 정도까지 75개를 담았습니다. 목포와 신안, 신안과 목포의 통합이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양시군의 양보와 협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라남도는 전국체전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세부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근절과 경기장 공중화장실 위생관리 대책과 시설물 안전관리 및 개폐회식 안전대책 수립 등이 논의됐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전국체전 참가 선수가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고 모든 방문객의 따뜻한 전남의 정을 담아가도록 빈틈없는 준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목포시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수산물 가격 안정과 소비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매주 수요일을 수산물 데이로 지정해 구내 식당과 가정에서 수산물 먹기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기관 전 부서 직원의 수산시장 이용을 독려하고 추석 명절에는 공직자 수산물 사주기 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내일 장흥통합의학 컨벤션 센터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 발대식을 개최합니다. 이번 발대식에는 우원식 총괄대책위원장과 전남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최근 장흥과 보성, 완도 등 전남 지역 어민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처리를 촉구하는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 개발을 항만공사가 맡게 되면서 새로운 사후 활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마스터플랜 용역비를 30억 원으로 늘리고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국비 확보가 관건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의 새로운 사후 활용을 위해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기초조사 용역 공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박람회장의 여건을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겁니다. 내년 초 기초조사 용역이 끝난 뒤에는 구체적인 박람회장 개발 계획을 담은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게 됩니다. 당초에 거론된 용역비는 20억 원,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가 각각 10억 원씩 부담할 계획이었는데 여기에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5억 원씩을 추가로 들여 총 30억 원 규모로 용역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이 정도 규모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게 거의 처음이기 때문에 양질의 어떤 용역 성과품을 얻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는 어떤 좋은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이 같은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재부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마스터 플랜 용역비와는 별도로 지역 정치권은 국제해양관광포럼 개최를 위한 예산도 정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인천과 부산의 경우 국비를 지원받아 매년 국제해양포럼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여수에도 이 같은 행사를 열어 박람회장 활용도를 높여보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기재부가 검토하고 있는 예산안에는 관련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추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해수부도 동의를 했는데 작년에 거의 다 되다가 막판에 이제 예산이 빠졌어요. 정부 예산은 안 들어가더라도 그래도 국회에서 어떻게든 뭐 성사시키도록. 성공적인 사후 활용과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 차질 없는 국비 확보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항만공사와 지자체는 다음 달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하는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에서 올해 들어 두 번째 온열 질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8일 순천에서 60대 남성의 자택 마당에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숨졌고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로 분류됐습니다. 지난 2일 영암 대불산업단지 인근 도로에서도 몽골 국적의 50대 남성이 온열 질환으로 쓰러져 숨졌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진도군 의신면 창포리 한 돼지 축사 창고에서 불이 나 출동한 119에 의해 1시간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창고 일부와 악취 저감 장치 등이 타 소방서 추산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보당 목포시 위원회는 오늘 목포 대양산단 CJ 물류센터에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진보당은 오는 14일 택배 없는 날을 맞아 13일부터 사흘 동안 택배 업무를 하지 않는다며 시민들의 이해와 쿠팡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전남의 고위험 음주율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지난해 시도별 고위험 음주율을 보면 전남은 전년 대비 2.9% 늘어난 13.8%로 강원과 충북, 충남에 이어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위험 음주율은 최근 1년 동안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는 소주 7잔, 여자는 5잔 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신 사람의 비율입니다. 신안군은 온라인 쇼핑몰 신안 천사몰에서 천일염 10kg을 1인당 2개씩 기한 없이 지속적으로 판매합니다. 신안군은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긴 장마 등으로 인한 천일염 품귀 현상 발생으로 소비자의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 신안 천사몰에서 천일염 10kg을 19,000원에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도내 학교 운동부 운영 학교를 대상으로 하계훈련 점검과 맞춤형 현장 지원에 나섰습니다. 전남 학생 선수들은 10월 열리는 전국체육대회 상위 입상을 위해 훈련에 매진하고 있으며 하계 훈련 기간 기초 체력 강화와 경기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장흥 정남진 천문과학관이 오는 13일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페르세우스 유성우를 관측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페르세우스 유성우는 1년 가운데 가장 화려한 유성우로 손꼽히며 올해는 시간당 최대 90여 개의 별똥별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가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ESG 경영 민간 확산을 이끌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전남개발공사와 지역 대학들은 ESG 경영 민간 확산을 위한 대학생 서포터즈 선발 운영과 ESG 학업 과정 연계형 현장 교육 프로그램 개발,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남개발공사는 또 ESG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을 첫 번째 프로젝트로 진행했습니다. 전라남도 교통연수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 전남 본부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에서 필요한 교통사고 예방 교육과 기관 간 정보 교류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도로 등의 검사와 자격관리, 교통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립도서관은 독서 동아리 회원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멘토링 특강을 합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책을 선택하는 방법부터 책을 읽은 후의 활용 방법까지 독서와 독서 모임 운영 전반에 대해 윤소희 작가와 함께 진행됩니다. 강진군민장학재단은 지역 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해 2023년도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강진군민장학재단은 성적 우수와 복지 다문화 등 8개 분야 101명을 선발해 초등학생은 20만 원, 중학생 3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200만 원 등 모두 1억 2,24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